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남들이 다 ETF로 돈 벌었다고 해서 큰맘 먹고 투자 한번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나만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 유명한 VOO 사고, 나스닥 ETF 사고, 인기 있다는 테마 ETF까지 골고루 담았는데 계좌를 열어보면 빨간불이 아니라 파란불만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역시 나는 투자 체질이 아닌가 봐 하고 포기하려던 순간 있으셨나요? 어쩌면 그거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실패 사례를 분석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ETF 투자로 돈을 잃는 사람들이요, 직업도 나이도 투자 금액도 전부 다 다른데 딱 세 가지 공통점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세 가지만 피하면 ETF 투자는 사실 실패하기가 더 어려운 게임이라는 겁니다. 실패하기 어려운데 실패를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까지 손해를 봤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끝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공통점은 90%가 모르고 계속 반복하는 실수니까요, 놓치지 마셔서 투자에 실패하는 일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ETF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 바로 이미 오른 것만 사들인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생각해보세요. 어떤 ETF가 작년에 50% 올랐다는 뉴스를 봅니다. 유튜브에도 커뮤니티에도 온통 그 얘기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조급한 마음에 결국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제가 자주 문의를 받는 말입니다. 이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더 늦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진이 199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ETF 1086개를 분석을 했는데요. 유행하는 테마를 쫓아 만들어진 ETF들은 출시 이후 5년 동안 분산이 잘 된 일반 ETF보다 평균 약 30% 낮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핫한 테마 펀드들은 대부분 거품 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출시되자마자 시장 대비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언론과 SNS에서 이게 다음 대박이다 라고 떠들 때쯤이면 이미 그 상품은 돈을 벌 타이밍은 다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상투라는 말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전기차, 메타버스, 클린에너지 기억나시죠? 2020년에 폭발적으로 올랐다가 그 직후에 처참하게 무너진 그 테마들 말입니다. 공감하시나요? 성과 추격은 장기 수익률을 갉아먹습니다. 오늘의 뜨거운 섹터는 내일의 패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남들이 이미 다 아는 소식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서 최신 IT 시대를 넘어 AI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뉴스를 보고 사는 순간 여러분은 가장 비싼 가격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뉴스는 이미 널리 알려진 뒤에나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의외로 시시합니다. VO나 VTI 같은 넓은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ETF는요, 어떤 섹터가 이길지 맞히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시장 전체를 통째로 사는 거고요. 길게 보면 이 시장은 꾸준히 우상향해 왔습니다. 역사가 증명하죠. 다만 사람들이 더 빨리 가려고 조급해하고 증명된 역사를 지루해할 뿐입니다. 하지만 지루한 투자가 이깁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화려한 테마에 끌리는 마음, 그게 바로 첫 번째 함정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더 뼈아픕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ETF를 투자가 아니라 게임처럼 다룹니다. 뉴스 헤드라인 하나에 빨간 봉 하나에 가슴이 철렁해서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다 시장이 다시 오르면 불안해서 또 매수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계좌를 열어보고 손가락은 항상 매매 버튼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독일의 대형 증권사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가 정말 충격적인데요. 투자자들은 단순히 사서 묵혀두는 전략에 비해 매년 순수익률 기준으로 약 1.69%를 더 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실의 상당 부분은 바로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패턴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어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런데 한국뿐 아니라 독일에서도 이런 연구가 분석된 걸 보면 인간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은 연 1.69%가 별것 아닌 것 같으세요? 봉이로 20년, 30년 굴리면 이건 수천만 원, 아니 그 이상의 차이를 만듭니다. 게다가 매매를 자주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줄줄 새나갑니다. 설령 증권사 수수료가 0원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세 가지 방식으로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금. 즉 팔 때마다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고요. 둘째는 타이밍 실수입니다. 공포에 질려서 저점에서 팔고 안심이 될 때쯤 고점에서 다시 사들이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유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투자의 거장 찰스 앨리스는
투자를 아마추어 테니스에 비유했습니다. 승리는 멋진 샷을 날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가장 적게 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즉, ETF 투자자는 화려한 플레이로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 잦은 매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장 타이밍을 재려는 습관. 지금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기다려야지. 금리 내릴 때까지 기다리자. 선거 끝나고 들어가자. 이렇게 계속 사이드라인에 서 있는 동안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복리의 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장은요, 여러분이 준비됐든 안 됐든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해법은요, 시작하기 가장 좋았던 때는 어제였고요, 두 번째로 좋았던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말고 매달 정해진 날에 기계적으로 적립식으로 사세요. 그 순간 두 번째 함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90%가 모르고 계속 반복하는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이거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나는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식입니다. S&P 500 ETF 하나 사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 하면서 기술주 ETF 하나 더 사고요, 성장주 ETF까지 추가를 합니다. ETF 3개 샀으니까 분산이 잘 됐다고 안심하시겠죠? 저는 지난 18년간 실무를 계속 해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계좌를 살펴보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신있게 분산 투자했다면서 마치 그 채점 해달라는 듯이 계좌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3개의 ETF가 전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을 똑같이 담고 있는 거예요. 초보자들이 정말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S&P 500 펀드를 사고요, 기술 펀드를 더하고요, 상장 펀드를 거기다 넣으면 분산 투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종목들은 똑같은 종목인 거예요.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보유 종목의 70%가 똑같은 거죠.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분산한다고 돈을 3군데 나눠 넣었는데 사실은 같은 회사 주식을 3번 산 거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 안에 개별 종목을 보지 않고 단순히 상품 이름만으로 판단한 거죠. 제가 그분들의 계좌 상품 내역을 보여드리고 겹치는 부분은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해서 보여드리면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이렇게 상관관계가 높은 ETF들은 하락장이 오면요, 동시에 같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분산의 진짜 목적은 하나가 떨어질 때 다른 하나가 버텨주는 건데, 전부 똑같은 종목이면 떨어질 때 다 같이 무너지는 거죠. 전혀 분산의 의미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VO나 VTI처럼 넓은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ETF 하나만 고르세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섹터에 걸쳐서 즉각적인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쉬운 걸 굳이 같은 데 투자하는 여러 상품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기에 진짜 분산을 더하고 싶으시면 주식과 성격이 전혀 다른 자산을 섞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분산은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경제 상황에 대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 ETF에 채권 ETF를 함께 담는 것처럼요. 핵심은 ETF 개수가 아니고요, 서로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을 담았는가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꼭 체크해 보세요. 매수하기 전에 운용 보수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2%를 넘어간다면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에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는 셈이니까요. 워렌 버핏조차 대다수의 투자자에게 가장 현명한 주식 투자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자, 오늘 정리해 볼게요. ETF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의 소름 돋는 공통점 3가지. 첫째, 오르는 것만 쫓아간다. 뉴스에 나올 때쯤이면 이미 늦었습니다. 화려한 테마 대신에 시장 전체를 사셔야 합니다. 둘째, 쌀 때 팔고 비쌀 때 산다. 투자는 실수를 적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매매를 멈추고 기계적으로 적립하세요. 셋째, 분산했다고 착각한다. ETF 3개가 같은 종목 70%를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넓은 시장 ETF 하나에 성격이 다른 자산을 더하세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3가지를 들으면서 나 저거 다 했는데 싶으셨다면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ETF 투자는요,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3가지만 피하면 여러분은 이미 상위 10% 안에 드는 투자자가 되신 거예요. 대단한 종목 분석 능력도 또 신기에 가까운 매매 타이밍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함정 3개만 안 밟으면 되는 거예요. 투자는 똑똑한 사람이 멍청한 사람의 돈을 가져가는 게임이 아닙니다. 인내심 있는 사람이 조급한 사람의 돈을 가져가는 게임입니다. 오늘부터 이 3가지를 피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하는 투자자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만약에 내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제대로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
또 나에게 맞는 자산 배분을 설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투자 본질에 대한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